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힘들다 하는데 살이 5kg 빠졌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졌고 이어서 잇몸 영양제까지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인사돌인가요? 김일평론가님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잇몸 영양제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빨이 6개가 빠졌다. 임플란트 했다. 네, 임플란트 예. 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했다.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잇몸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뭐 민정수석도 하고 맞아요. 이제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는데 11개인가 이빨을 그때 뽑았어요. 기간 내내 사실은 거의 다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고된 직업인지 그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주 4.5일째로 지금 가야 된다 가고 있는데 여기는 윤석열의 주 120시간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몸소신천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력이 역대급이다 보니까 뭐 여야 그 대표 회동도 했죠. 뭐 G7 정상회의 다녀왔죠. 진짜 열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정도인데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강훈식 실장을 만난 다음에 내가 없으니까 좋았다면서 이 얘기가 정말로 본심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네.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 이따가도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30일 기념 네. 30일 기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데 상당히 빠르게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전 놀란 것이 대통령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을 소화하느라 얼마나 그렇지. 힘듭니까? 경무인데 네. 얼굴색이 더 좋아졌어요. 혈색이. 혈색이. 드디어 이게 내 자리야 지금. 네, 아니 거의 그래서 보니까, 이게 확실히 네. 일을 좀 사랑하거나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맞아, 방송 아니 그렇게 방송 많이 많이 하는데. 하면은 뭐 힘들지 않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 약간 필리버스터로 방송할 때 더 힘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희열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좋아하는 거를 맞아. 하면은 좀 이렇게 힘든 걸 덜 느끼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그 참모들이 대통령이 힘듭니다 막 이러면은 한마디 조언해 주실 것 같아요. 당신들도 일을 사랑하면 좋겠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이재명 행복감을 많이 대통령이 느끼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데 야. 우리 박수환 씨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저였으면 퇴사하죠. 그래도 나라가 좋아지니까. 나라가 좋아지죠. 나라가. 그래서 저처럼 게으른 사람 퇴사를 빨리 해야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죠. 예. 야 정말로 부창부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에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통과 직후에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또 받아버립니다 지금. 새벽 뭐 어마무시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전에 정부 때 얘기를 하자면은 대통령이 출근을 하기 전에 그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더 일찍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또 그 폭탄주를 많이 마셨어요. 전날 밤에. 전날 밤에 그렇죠. 뭐 그냥 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요 인사들하고 정치권 인사들 뭐 언론사 뭐 국장 뭐 사장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맨날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을 먹고 간 다음에 집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대통령이 나오기 6시까지 출근해서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모든 언론 신문을 다 주요 신문들을 다 보고 그거를 브리핑을 해가지고 대통령 책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 참모의 삶이에요. 그런데 네. 뭐 타고나고 건강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네. 그게 그러니까 즐겁고 정말 그러면은 우리 신인규 지금 안 힘든데잖아 지금.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나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지금. 죽겠거든요. 오늘 세탕째인데 지금.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그러면은 네. 다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로 너무 즐겁다 보니까 남들은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100일을 못 참고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인규 대표 어떤 장면에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안색이
인식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것도 인상 깊었고 오늘 사실 그 참모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 잘하는 대통령을 또 뒷받침하려면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참모들이 준비도 잘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더 놀라웠던 건 대통령이 2시간 동안 아무 제한 없이 질문을 다 받아서 소화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심히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버릴 문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주제 빠짐없이. 그러니까 뭐 경제, 안보, 또 특히나 사법개혁, 또 최근에 인사 논란도 약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우려하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답이 해소가 되는 맞아. 소통.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 2시간짜리를 쭉 보면 아 지금까지 있었던 게 쫙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그 청사진이 좀 머리에 그려져요. 그래서 과거에 자꾸 이게 과거랑 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중언부언해가지고 이거 기사 쓰시는 분들이 제목을 뽑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기승전결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전달력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이 상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기본적으로 총평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니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디테일들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자 관심이 있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치 분야, 민생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그렇죠.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다 물어본 게 한 문화 분야 뭐 이런 거 빼는 건 다 물어봤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충분히 본인이 숙지를 하고 또 하나는 그냥 큰 그림이 아니라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달랐던 거는 디테일들이 좀 살아있더라 정말로 굉장히 맞아요. 어떻게 그리고 저는 되게 뭐 뒤에 좀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의료개혁 얘기를 하는데 맞아. 너무 네. 눈에 띄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제일 자신 없는 분야였다. 솔직하게 굉장히 국민 앞에 인실직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이제 당대표 시절 그리고 뭐 도지사 시절 지자체장 했을 때 사실 가장 뭐 이를테면은 성남에 그 뭐 공공의료병원 이런 것도 맞아요. 만들기도 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를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정은경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모든 거를 리더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좀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3가지로 요약을 하면 대통령실이 밝힌 건데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인데 일단 형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연단 높이가 좀 높아요. 근데 기자들하고 오늘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거리도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반원 형태의 그런 타운홀 미팅 분위기를 많이 냈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기자들을 과거 같으면 대변인이 누구 기자 질문하라고 지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3개 분야별로 통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고 싶은 기자들이 각자의 명함을 집어넣고 기자단 간사가 뽑아가지고 질문자를 정해서 더 이상 짜고 치는 기자회견은 없다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새롭죠. 마치 뭐 경품 뽑듯이 이렇게 명함을 다 미리 넣어놓게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서 이제 기자단의 그 간사들이 나와가지고 차례로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랜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에는 사실 이거 청와대 대변인하고 좀 가까운 기자들만 좀 미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정말 뭐 하나만한 기자회견이 너무 많았어요. 전 정권 때. 근데 이번에는 뭐 중앙지 기자들이 오히려 이게 추첨이다 보니까 지방지 기자들도 많이 뽑혔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뭐 격이 없이 그냥 뭐 제한 없이 그런 약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상당히 새로웠고요. 대통령이라든지 참모들은 더 대비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짜고 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치만 또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으로 또 극복을 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전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저는 무서움을 느꼈어요. 와 이재명 대통령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앞으로 지지율 관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소통을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30일 만에 했다라는 것도 너무 큰 파격이고 또 잘 해냈고 거기다가 형식도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구나. 네.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더 순항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시간이 제한됐던 게 뒤에 이제 야 5당 그 오찬 때문에 네. 야 5당 대표들 원내대표 모여서 오찬 때문에 이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결국은 또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나서는 또 야당 만나러 가는 그렇죠.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정치까지 잘하고 행정도 잘하면은 거의 이거는 뭐 진짜 네.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감을 전 한껏 높여준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2시간을 쭉 들었을 때 전 시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잘 알면서 무슨 또 아니, 이제는 근데 어려운 문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아. 뭔가 그냥 그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기자들끼리만 쓰는 그런 고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문 용어 같은 전문 용어나 거. 이런 거 없이 네. 굉장히 쉽게 풀어주는 느낌이라서 다 들리더라고. 그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앞서 이제 추천 방식을 얘기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때는 MBC가 질문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지. 대변인이 알아서 걸러버리는 그런 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무작위로 뽑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자회견은 기대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서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매체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부 때 이 언론과의 접촉면이 늘어나고 이런 대통령과의 기자회견도 형식이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게 매우 제한되거나 이를테면은 그것도 지명을 하거나 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기자들한테 자유롭게 손들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다 손들었다가 그때 기억하실 그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가 무슨 근거 무슨 자신감으로 뭐 근거로 이렇게 경제가 좋다고 왜 하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는 문재인 된 정부 때도 했고 노무현 뭐 이런 정부 때도 했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또 특이했던 거는 명함 뽑기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게 저 어떤 고깃집에서 많이 하는 거 명함 넣으면 맞아. 제가 지난주 육회 하나 당첨됐거든요. 당첨됐어요? 네, 오라고 그렇구나. 네. 명함 넣으면 뭐 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고깃집에서 많이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보통 이제 음모론 불신을 가지신 분들이 로또 조작설을 제기를 해요. 로또 조작설. 로또 그렇지. 조작. 예. 이제 사전에 이거를 녹음을 해놓은 거다. 아니면은 뭐 여기 공이 도에다가 떨어지는데 무거운 공이 있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로 보여줘가지고 이 조작설을 잠재워버리죠. 잠재워보는데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함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간사가 나와서 뽑는 거 굉장히 좀 뭐라고 이벤트성으로 참신했다. 네. 그런 생각이 아니 그거 들어요. 뽑는 것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뽑았으면은 이거 약간 뭐 유착된 거 아니야? 자석 이렇게 붙인 거 볼수 아니야? 있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수 근데 있죠. 그걸 네. 기자단 간사들이 뽑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할 게 없는 근데 거예요. 이거는.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지 저 뽑는 사람은 누가 뽑았냐 간사라고 설명하고 간사는 또 선출직이야. 그러니까 투표로 기자들이. 뽑힌 사람이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뽑았어요. 오케이 인정하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종래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위주로 질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지역 풀뿌리 언론에도 굉장히 많은 맞아. 기회가 돌아가서 결국은 수도권에 서울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고 오늘 어떤 매체들이 질문했냐 옥청신문, 담양뉴스, 서귀포신문, 설악신문, 평택시민신문, 그다음 뉴스민 같은 매체들도 다양하게 질문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진짜 그거는 굉장히 이전 정권에서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방식이거든요. 이게 약간 추억의 이제 코로나 때 줌회의 했던 거 그거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분들은 이제 오기가 어렵거나 이제 대통령실 출입 매체가 작거나 그러면은 대통령실 출입이 좀 어려운 경우가 그러니까 매체가 작다고 사실은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며칠 네. 동안 여기에 나와야 되고 이렇게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너무 많은 전국에 뭐 몇천 개가 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한을 좀 두는데 작은 매체는 그게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질문할 기회조차 이제 없었던 건데 굉장히 뭐 신선했다. 저는 지역의 현안들 이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매체들한테 기회를 줬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실은 정말로
그 지역 신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예, 이게 지역 현안이 또 막 나오면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이런 것까지 뭐 어디까지 이제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요. 현안 파악을 네. 하고 했다, 임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오늘 봤던 게 옥천신문에서 오늘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화상 장면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그라운드가 저는 거기에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 국민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국민들을 통합시키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차원에서 전 지역 언론들도 다 화상으로까지 초청한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그럼 시장을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했기 때문에 지역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성남과 관련된 언론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역에서만 네. 있는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경험들이 아마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되셔도 그 성남시장 때 그 마인드를 잊지 않고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거를 행정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정 전반에 퍼지게 되면 오늘도 요 기자회견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할 얘기가 이렇게 풍성한데다가 네. 앞으로 이제 관료들하고도 오늘 뭐 외청까지 이제 다 들어와서 국무회의 때 다 회의하자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제 허위 보고를 하거나 뭔가 그렇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하려고 했을 때 관료들이 번번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대통령들 상상해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광역단체장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 디테일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 근데 네. 기초자치단체장을 해본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수관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공무원들은 더 고달프고 국민들의 삶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아니 좀 저는 갖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여러 언론의 기사들 좀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근무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멘트가 눈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미디어와 팬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와 템포를 추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딱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와 팬덤을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넷플릭스 같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 뭐 다양성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또 보는 것만 보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거 그냥 그런 얘기는 이제 유민영 전 비서관이 행정관이 하신 것 같은데 비서관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방식을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했지만은 이 방식을 계속 요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변주를 좁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이게 약간 산만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 굉장히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취임 30주년인데 그러니까 30일 거 한 달인데 100일 때, 1주년 때, 뭐 신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맞아요. 네. 아이디어를 좀 내봐서 한번 해봐도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보고 싶은 기자회견은 오늘 같은 모습은 당연한 거고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자회견. 쉽게 얘기해서 한 기자가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질문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불충하다고 생각이 들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니 그리고 이제 재질문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30일 됐고 워낙 지금 정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복구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더 가다 보면은 뭐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려운 이제 소위 말해서 수세적인 면에서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과 같은 형식의 이런 열린 태도와 열린 자세를 유지해서 국민과 계속 소통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진짜 넘사벽의 정부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때 가서 이번에 좀 불리한 이슈 많으니까 옛날로 다시 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지목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계가 또 거기까지구나 아마 국민들이 또 평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볼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모습만 본다면은 저는 매우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안전한 겁니다. 저는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지시를 그렇습니다. 내렸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본인한테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지키는 법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마치 우리가 뭐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은 독감 좀 안 앓고 지나가듯이 예방주사 맞는 거 귀찮죠. 그리고 아프고. 근데 그거 한 방 맞고 그냥 그 겨울을 편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나를 제약하거나 내 그 권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보약 같다라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전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들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